알고 있는데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포스모더니즘 얘기를 하면 이걸 알아요. 내가 왜 여기 힘줘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미국 대학에서도 한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 뉴욕 같은 데가 아니면 가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냐? 아무 문제 없는데 아직도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도 이 끝자락이 아니고 여기쯤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그러니까 포스모더니즘은 왜 이해를 못하냐? 이 앞을 이해 못하면 그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정서는 뭐냐 하면 그래서 회복운동이 일어났으면 문화가 이런 것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근대사회에 들어서는 세속사회라고 그래서 중세가 갖고 있던 모든 어떤 면의 기독교 전통을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문화는 사실 근대 이후에 문화의 거인들은 거의 다 세속인들이었어요. 이때 말한 세속이라는 건 뭐냐?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얘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여기 요 시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유럽에서 또는 서구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자, 이 스토리는 좀 접고 여러분들의 총 상식을 동원해서 이게 이제 서기 아닙니까? AD 1세기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구 지성사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첫 인물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고대와 중세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있다고 되기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어디 사람인가요? 어거스틴은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혹시 아세요? 어거스틴은 흑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인이었었어요. 북아프리카인이었죠. 지금 말하는 리비아 그 근처였습니다. 히포라는 데서 태어난 히포는 리비아 동쪽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거기 태생이니까 틀림없이 흑인이에요. 그죠? 안 놀라면? 내가 옛날에 신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 교회사 교수가 어거스틴 흑인이었다니까 왜냐하면 거기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백인이었었거든.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놀랐다니까. 나도 놀랐지만 나도 놀랐어요. 나도 놀랐는데 백인들은 기함을 금하지 못하고 어거스틴뿐만이 아니에요. 커튼리아, 오리겐, 클레멘트 초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들 거의 흑인이었어요. 흑인들은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북쪽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저 밑에 위에 입술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요. 이 머리 전부 다 라면 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왜 조금 다르죠? 이집트 사람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뭐려나 아프리카는 재밌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보세요. 아프리카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이게 대륙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재밌는 게 이집트로서부터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하나래요. 그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요. 재밌어요? 네.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 조금 할게요. 이제 지칠 때가 되는데 내가 참 놀라는 게 여기 클래스 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쯤 되면 되게 자는데 아니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집중 강의를 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attention span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따라오고 있어서 요 얘기 함으로 지금 했던 얘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세 개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는 예예요.
역시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건데 건물이 그건 잘 보입니다. 건축. 건축은 조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정신을 잘 반영하면서도 한 사람의 독창적인 것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조각이 혼자 해놓고 좋아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저거 야 보기 싫어 헐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게 대표적인 게 감동대학 딱 보면 다 똑같이 생겼죠? 우리 김영민 비전이야 내가 보실 때. 이게 미국 대학의 여러 캠퍼스를 제가 다녀봤는데 역사가 전통이 있는 데는 절대로 이렇게 못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던 대학에 딱 하나 이런 캠퍼스를 봤는데 그게 어디냐면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야. 일리노이가 똑같아요. 여기서 다녔던 사람 일리노이 대학 가면 홈 고향에 온 느낌을 딱 받을 거예요. 그냥 거기 똑같아요. 색깔이 모든 건물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런데 건물은 그런 겁니다. 건물의 정신이라는 게 배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고대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뭐죠?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판테온하고 파르테논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파르테논 제가 분당에 어느 그 동네를 갔는데 아파트 이름이 파르테논이야. 판테온이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만신전이라는 귀신의 집입니다. 그 집 찾지 마세요. 이게 만신전이라고 해서 모든 팬이라는 건 everything이라는 뜻이에요. 한라어에. 세원은 신이고. 이게 바실리카라고 불러요. 건물로는. 네, 이게 뭐냐면 지붕만 있고 벽체가 없는 건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유로 드나들 수 있고요. 이게 시장일 수도 있고 공회당일 수도 있고 공공건물 중에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이게 고전 건물의 대표적인 공공건물의 형태인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 위에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지붕. 그리고 여기 기둥들은 우주를 떠받들고 있는 질서를 대변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진리, 정의, 아름다움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우주의 질서를 가시화한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체현한 거라고. 이 건물을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게 있지 않아요? 이건 중세의 대표적인 건물이거든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얘가. 보이세요? 여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들어있죠? 요 안에 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날개가 붙고 위에가 올라가면서 뚜껑이 씌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랍지 않게 이 건물도 건축학적으로 이름이 뭐냐면 바실리카예요. 똑같이 불러요. 그리고 단면들을 보면 똑같아요. 실제로 골격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뭐냐면 요것과 양 날개가 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 보면 십자가처럼 보이게 만든 구조예요. 그죠? 고대 성당들은 대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이 안에 건물을 짓는 요 몸체를 보면 얘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바실리카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생각은 이거는 궁창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리고 좌우우주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는 것은 우주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건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가 있고 건물부터 그걸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문화에서는 절대로 아까 본 것 같은 월트 디즈니 센터 같은 것은 질 수 없어요.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비전으로 절대로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다른 대표적인 바실리카들인데 이거는 2층으로 들어있습니다. 바실리카. 그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성과 상징성이에요. 이게 실용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쪽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단일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역사상 지어진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고요. 높이가 150m입니다. 이 150m라는 게 뭐냐? 혹시 남산에 가서 서울 남산에 있는 타워 보신 적 있어요? 그놈이 150m. 이게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어지기 시작한 13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6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도 손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야. 뭐 하자는 거예요? 비둘기밖에 못 살아요. 진짜. 이거를 600년 동안 짓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 근처에 있는 빌딩이 10층이 넘는 건물이에요. 독일 쾰른에 있는 성당인데, 이 쾰른에서 제일 높은 거. 있는지 몰라요. 그 쾰른 전체 지도가 없는데, 하여튼, 이게, 이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상징주의,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초인간적인 질서와 우주의 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도가 뭐냐면 이게 무슨 도자냐면 이거 아시죠? 일곱자.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로고스라고. 로고스. 어느 학교 중에 가면 그게 안 써지더라고요. 로고스. 되게 빨간 거 써야 돼요. 제가 바보가 아니었는데. 우주의 도. 이게 보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다 있어. 타오. 이 우주의 도가 뭘로 바뀌냐면 이걸로 바뀝니다. 저기 있어. 한 문제 해놔요. 이성으로 바뀌어요. 휴먼 리즘. 이성. 헬라의 이 로고스는요, 인간 이성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은 삶의 진리 같은 것입니다. 삶의 원리라. 이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그럴 때 무슨 인간의 이성, 지성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말이에요. 사는 이유, 사는 목적 그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인간의 이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누가 읽으면서 태초에 인간의 똑똑함이 있었느니라.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로고스라는 말은 절대로 안 썼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또는 삶의 이유 같은 영어로 표현하면 reason for living 같은 reason for life. 코스모노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것에 대한. 과연 그런 게 있냐? 아까 얘기했잖아. 진리, 이성 그러면 누가 이래. 이게 기본 포즈. 고대에서는 누가 이성, 진리 그러면 다 이렇게 아멘 하든지 엎드려서. 근데 이성은 앉아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게 이런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와 규범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회. 그것이 없으면 이런 몸을 못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시비.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다르요.
이게 뉴욕 치고도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치고도 세계 경제가 집중이 되어 있는 소위 로우 맨하탄. 이 건물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중에 제일 큰 돈.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세계 무역회관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금융의 중심이에요. 월스트리트. 여기 봐요, 월스트리트. 근데 이 건물도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전부 다 성냥갑 같이 생겼죠? 만듯하게. 네? 왜 이렇게 건물을 줄까요? 여기에 무슨 기능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쓸데없이 탑을 막 해서 가운데 뻥비하고 비둘기밖에 못 사는데 그거 짓는데 300년 이상 걸렸을 거거든요. 그것도 재밌는 게 쌍타워를 짓다 하나 무너져 갖고요. 난리 몹살이 났었어요. 그거 아마 하나 무너져서 그거 다시 짓는데 한 5, 60년 좋게 걸렸을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빛이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합리적인 거 아니면 안 합니다. 그죠? 이 말은 이거예요. 이성이 지배하는 것. 여기는 환기, 채광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건물 짓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미학이 르코브리제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근대 건축학의 미학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서 기능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Functional is beautiful. 펑션이 아름답다. 그렇게 기능적이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 이게요, 이 건물 기능 때문에 이렇게 지어요. 여기 들어가면 동서남북 그거 파악 못하면 죽어야 돼. 딱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와서 나올 때 거꾸로 나오면 나오고. 아까 그 건물 절대로 그거 못해. 이게요, 이 건물은 이제 하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기 나가면 지워. 내가 이 근처에 있는 건물에서 80몇 층에서 걸어 내려온 적이 한 번 있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더운 여름에 정전돼가지고 걸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끔찍. 실제로 뉴욕은 정전이 돼서 난리가 난 거에 내가 하는 것만 해도 한 2번쯤. 이게 바로 그 정전 상황이 뭐냐면 포스모더니티의 전주곡. 이게 이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 친구 하나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가가지고 교수 취임 논문을 썼는데 논문 이름이 뭐냐면 누가 전기 스위치를 내렸느냐 그러죠. Who turned off the light? 그게 이 친구 논문. Who turned off the light? 어느 날 전기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한 빌딩의 전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가 깜빡하고. 그러면서 17세기 이후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세계로 가고 있던 비전이 깜빡하는. 그래서 나온 이 근대에 제가 너무 빨리 가서 포스모던 얘기가 나오고 말았는데 근대의 특징이에요. 이따가 좀 차분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거기 또 제가 다 실어놨죠? 그냥 뭐 쓸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요. 여기서 몇 개만 주목해 볼게요. 첫째, 인본주의적 이성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의 유토피아. 그리고 캐피탈리즘. 그래서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나타나면 캐피탈리즘으로 나타나고 과학과 기술의 합성만 소위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화가 나타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계몽입니다. 인라이트먼트라는 말이 이성의 빛이 밝히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불어의 르미에르에서 나왔어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독일어에서는 이거 아우프클레rum이라고 그러는데 밝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대성의 특징이에요. 왜 거기에 이성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느냐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다시 주목하세요. 이성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성이야말로 믿을 수가 있는데 왜 믿을 수 있냐면 종교와 달리 또는 미신과 달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이성은 중립적이다. 수학 계산을 해보세요. 캐톨릭이 계산하든 프로테스탄트가 계산하든 미신 믿는 점쟁이가 계산하는 계산은 다 똑같죠? 수학적인 이성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그 근대의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요. 쉬었다가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모던 그림만 보세요. 이게 이제 근대의 대표적인 건물들이고요. 기능이 주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고 이게 포스모던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좀 계산하죠? 이게요. 1996년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베스트 디자이너를 꼽힙니다. 이 이름은 네덜란드 빌딩이라고 해서 네덜란드 빌딩인데 있기는 어디냐 프라하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피들이 생겼어요. 이게 내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건축은 조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집은 드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내서 짓게 하는데 건축주가 이게 쿨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 이게 짬뽕이죠. 아까 고틱 건물 같은데 양쪽에 뭐가 쌍둥이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그 건물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상징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데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대 건축과 차이는 있죠? 근대 건축가들은 이거 없이 내고 반듯했겠는데 옆에 이제 뭔가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게 붙었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도.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같지 않죠? 효용도 없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어글리해. 그죠? 그런데 조각은 아니야. 이게 뭐예요? 뭐 짓다가 사고가 났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완성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근대성에 대한 반발이에요. 성냥갑 같은 건물에서부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항이에요, 반항. 한번 해본 거야. 비틀어 봤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건물. 이거는 런던에 있는 보험회사 건물인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제일 안 변하는 기득권층인데, 건물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멀리서 보면요, 누가 생선 발라먹고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이 건물의 특징은 안에 있어야 되는 놈들이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계단,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덕트예요. 환경유. 그게 건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다 밖으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사이드 아웃 건물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옷을 이렇게 거꾸로 입잖아? 그럼 누가 와서 나보고 네 옷 인사이드 아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집힌 거예요. 이것도 해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 다 건물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지친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배수관도 밖으로 뽑고 난리도 아니에요. 더 웃기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건물입니다. 루이비통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루이비통. 본상. 여기 이쪽에 뒤에 사무실 있는 사람은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BMW 본사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동그래. 쭉 올라가요. 이 아파트 입주 못해서 안다니 법석인데 기도가 안 막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요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일 같이 주사일도 이렇게 모로 세워놓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방. 이게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게 제가 이 근처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여기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가 누르고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 있는 자를 헐고 이걸 지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언제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얘가 무슨 건물이냐면 국세청 건물이에요. 전혀 예술과 상관없는. 이거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포스모던 건물로 꼽는 것인데 이름은 레네상스 빌딩입니다. 여기에 7개 타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0 타워부터 시작해서 700까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데 이게 주차 타워인데 한 수천 대가 들어가요. 여기다 주차를 하고 지하로 돌아와서 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면적은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몇 배 정도 돼요. 여기 딱 들어가서 내가 주로 여기 300에 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한 번도 제 몸으로 찾아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그 넓은 면적이 전부 다 쇼핑몰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하다가 살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겉에 보세요. 얼마나 황량해요. 안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숲도 있고 폭포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요. 여기 100 타워가 GM이라고 제너럴 모터스 있죠? 그 본사예요. GM 본사 현관이에요. 예, 한 10여 층 되는데 뻥 뚫려가지고 야자잖아요. 야자. 이것도 전형적인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우리나라 이 서울역 광장 앞에 가면 이 세 놈이 다 모여 있어요. 서울역 그 KTX 청사는 완전히 포스 모던적이고 앞에 있는 대우, 이 서울역 바로 건너편에 대우가 있고요. 서쪽, 이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벽산이 있는데 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대우는 망하고 벽산은 살아남았어. 대우가 왜 망했냐면 이게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해갖고 딱 건물 보세요. 대우같이 생겼잖아. 벽산은 이게 보면 아주 복선에다가 재밌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서울역, 대우, 벽산. 쉬었다 할게요. 네. 잘 참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네, 잘 들고 가요. 앞에 책은 가져가시면서 우리 조교 자매한테 돈을 주시면 돼요. 포스모더니즘은 8,500원이고요. 니고데모의 안경은 6,000원이고 그렇죠. 우리 조교 자매가 좀 받아주시면 시간을 가져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걸 주시죠. 여기 찍은 사인 받으면 저자가 사인이 네, 여기서 사인 받으면 저자가 사인을